병원비 없다고 쫓겨난 할머니, 몇 년 후 그 병원은 망해버렸다. 춘천시 외곽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던 김순자 할머니는 평생을 농사일에 매달려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키운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잡아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을 뿐 바쁜 도시 생활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 순자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할머니는 간신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할머니는 도심의 대형 병원인 미래의료재단으로 급히 후송되었습니다. 응급수술 후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할머니는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보냈고 이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의료보험이 일부 적용되었지만 고가의 수술비와 치료비, 그리고 특실 입원비까지 더해져 할머니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가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보험도 적용됐지만 남은 금액이 너무 많아요. 간호사의 말에 할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던 할머니에게 그 금액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해봤는데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 연락이 잘 안 된대요. 아들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바쁜 일정 때문인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겨우 200만 원. 평생 모아온 돈이었지만 병원비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퇴원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병원 행정실에서는 계속해서 병원비 납부를 요구했고 할머니는 어떻게든 해결하려 발버둥 쳤습니다. 제발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아들이 돌아오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병원 측은 냉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미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병원도 운영해야 하니까요. 결국 퇴원 당일 할머니는 병원비를 완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병원 행정실장 정태준이 할머니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김순자님, 오늘까지 병원비를 납부하지 못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준의 차가운 목소리에 할머니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미래의료재단의 이사장 아들로 병원 운영에 있어 철저한 수익성을 중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 아들이. 더 이상의 시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퇴원하셔야 합니다. 결국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병원을 나왔습니다. 가진 돈은 모두 수술비 일부로 지불했고 남은 병원비는 독촉장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춘천의 겨울은 매서웠고 할머니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병원 근처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춥고 배고팠지만 정신적 고통이 더 큰 상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원을 지나던 한 남자가 벤치에서 잠들어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도윤, 40대 중반의 그는 동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도윤의 목소리에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아팠고 정신도 혼미했습니다. 어머, 할머니 몸이 너무 차갑네요. 일단 제 식당으로 가시죠. 도윤은 할머니를 부축해 근처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며 도윤은 할머니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미래의료재단. 그 병원 정말 돈만 밝히기로 유명하죠. 도윤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도 과거에 그 병원에서 좋지 않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일단 할머니, 제 식당 뒤편에 작은 방이 있어요. 당분간 거기서 지내시면 어떨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감격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몇 주 후 할머니의 아들 민석이 급히 귀국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민석은 어머니를 찾아 헤매다가 우연히 도윤의 식당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어요. 민석은 자신의 불찰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즉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가져온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실은 제가 이번에 큰 투자자를 만났어요. 제 사업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해서 대규모 투자를 받게 됐습니다. 민석은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마침내 큰 성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혁신적인 의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 서울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여기서 도윤이 도움을 받으며 지내는 게 좋아.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구나. 할머니는 도윤의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민석은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되 정기적으로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할머니가 입원했던 병원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할머니, 혹시 미래의료재단에서 퇴원하실 때 정확한 진단서나 처방전을 받으셨나요?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은 너무 혼란스러웠고 서류 같은 것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요. 그건 불법이에요. 환자에게 모든 의료 기록을 제공해야 하는데. 도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미래의료재단에서 간호사로 일했었고 내부 부패를 목격한 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퇴사했던 것입니다. 할머니, 제가 알아볼게요. 그 병원에 아직 아는 사람이 있어서요. 도윤은 이전 동료에게 연락해 할머니의 의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병원에서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과도하게 청구했어요.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청구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민석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고용해 미래의료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잉 진료가 아니라 의료 사기예요.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겁니다. 민석의 IT 지식과 도윤의 내부 정보가 결합되어 그들은 미래의료재단의 체계적인 사기 행각을 밝혀냈습니다. 병원은 특히 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요 이상의 검사와 치료를 진행하고 과도한 비용을 청구해왔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언론에 알려야 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관심을 끌었고 방송이 나간 후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사건은 점점 더 큰 스캔들로 발전했습니다. 정태준 행정실장이 이끄는 병원 경영진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고 검찰은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해입니다. 정태준은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병원비 횡령, 의료 기록 조작, 보험사 사기, 그리고 환자 방치까지. 미래의료재단의 죄목은 끝없이 늘어났습니다. 정태준과 병원 이사장인 그의 아버지 정호석은 결국 구속됐고 병원은 운영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래의료재단 관계자들,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뉴스 헤드라인은 연일 미래의료재단의 비리를 다뤘습니다. 한때 지역 최고의 의료기관이라 불리던 병원은 환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고 의사와 간호사들은 하나둘 병원을 떠났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순자 할머니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일을 증언했습니다. 병원비가 없다고 저를 한겨울에 내쫓았어요. 그날 밤 저는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잤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절망스러운 순간은 없었어요. 할머니의 증언은 재판관과 방청객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언론에서는 병원비 없다고 내쫓긴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고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미래의료재단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정태준은 7년형을, 정호석 이사장은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병원은 막대한 벌금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의료계의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병원은 이윤 추구 이전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장의 판결문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래의료재단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병원 건물은 한동안 비어 있다가 민석이 인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IT 기술을 활용해 의료 시스템을 혁신하는 새로운 병원을 계획했습니다. 어머니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저는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석의 계획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도윤을 새 병원의 행정 책임자로 영입했고 도윤은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간호사로 일하며 꿈꿨던 이상적인 병원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돈이 아닌 환자를 위한 병원으로요. 2년 후 희망의료원이라는 이름의 새 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병원은 최첨단 의료 시스템과 따뜻한 인간미를 모두 갖춘 곳이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무료 진료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개원식 날 김순자 할머니는 명예 고문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녀는 병원 로비에 설치된 리본을 자르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이런 좋은 일로 바뀔 줄은 몰랐어요. 하늘이 내린 축복이에요. 할머니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와 민석 그리고 도윤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아이러니하죠. 할머니를 내쫓았던 그 병원이 이제는 할머니의 아들이 세운 병원이 되었으니까요. 도윤의 말에 세 사람은 쓸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희망의료원이 개원하고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바로 정태준이었습니다. 그는 가석방되어 출소한 상태였고 민석을 만나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민석은 차갑게 그를 맞이했지만 대화는 허락했습니다. 저는 김순자 할머니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끔찍한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태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감옥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시는 것에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배우지 못한 것을 실천하고 계시네요. 민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직접 사과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만나 주실지는 약속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 후 김순자 할머니와 정태준의 만남이 도윤의 식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태준은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정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어깨에 얹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과 실수에서 배우는 사람.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정태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다. 나는 미워하며 살고 싶지 않구나. 용서받았으니 이제 좋은 삶을 살아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태준은 할머니의 용서에 용기를 얻어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미래의료재단의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사과했고 그들을 희망의료원으로 인도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습니다. 희망의료원이 진정한 환자 중심의 병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정태준은 의료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관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그의 진심 어린 변화를 지켜보다가 결국 그를 병원의 환자 권익보호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가장 열심히 권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석의 결정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김순자 할머니는 이를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상처를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야. 세월이 흐르고 희망의료원은 지역 최고의 병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80세 생일을 병원에서 맞이했고 많은 환자들과 직원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이 병원이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간호사의 말에 할머니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는 법이지. 내가 고통받았기에 민석이가 움직였고 도윤이가 도왔으며 정태준이 변화했어.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병원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고 있잖니. 할머니의 철학은 병원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함께 치유된다. 5년 후 김순자 할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를 통해 도움을 받은 환자들, 병원 직원들,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까지. 민석은 장례식장에서 짧은 추모사를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셨죠. 어머니가 남기신 유산은 이 병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심어진 용서와 화해, 그리고 희망의 씨앗입니다. 정태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신 분입니다. 저는 영원히 할머니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할머니의 영정 사진 뒤로 창문을 통해 희망의료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병원 정문 위에는 할머니의 이름을 딴 김순자 기념관이라는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0년 후 희망의료원은 전국 네트워크로 성장했습니다. 모든 지점에는 김순자 기념관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인 순자 할머니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의료 시스템 혁신으로 국제적인 상을 받았고 도유는 환자 권리 옹호자로서 활발히 활동했으면 정태준은 의료 윤리학을 공부해 대학에서 강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한 할머니와의 만남이 자신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없다고 내쫓긴 할머니, 몇 년 후 그 병원은 망해버렸다.